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성애자들보다 성소수자들이 더 높은 비율로 심리 치료를 원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개입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이성애주의와 동성애 혐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지시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는 직업적인 윤리적 요구가 어긋나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동성애자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정신건강 관련 문제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여서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상담원들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다루는 교육이 부족하고, 상담 심리학 대학원에서도 통합적으로 성적 지향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훈련 과정이 부족해서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 부족으로 상담자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상담자에 대한 성소수자 상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상담 전문 기관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성소수자의 상담에서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 대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상담 전문 기관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고, 서울에 있는 성소수자 상담 기관, 전문 기관 2곳을 저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자료를 수집하여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자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제기된 주제를 기초로 토의하고, 자료는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자료와 이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10명인데요. 여성 내담자가 9명, 남자 내담자가 1명, 이성애자가 8명이고, 게이 상담자 1명, 레즈비언 상담자 1명,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된 상담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합리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수고록을 작성하고 비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연구자의 수정 방어 의견에 따라 수정을 하고 도메인 코딩을 하였는데요. 도메인 코딩을 통해서 7개 영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개념 코딩을 통해서 35개의 건주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차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이때 윤리적 고려를 해서 IRB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영역에서 성소수자 내담자의 특성으로 일반 스트레스에 대해서 소수자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공간조차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케이스가 5케이스, 이 2개가 전형적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가족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지체계를 찾기가 힘들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상담자의 어려움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무력함이 컸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약자인 내담자의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내담자가 동일시되어서 간접 내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할 과중으로 인해 소진이 되기 쉽고, 상담자의 성정체감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고, 상담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상담자 현장의 문제점은 성소수자 관련 지식과 정보의 습득의 어려움,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진단기회가 부족함, 슈퍼바이저의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소극성 등이 있었는데요. 슈퍼바이저들 자체가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컸습니다.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법으로는 트라우마 재경험 예방을 위한 우선한 개입이 있었고, 다양한 이론과 기법의 통합적 접근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본주의에 입각한 상담자의 태도와
내담자 자원 활용 및 지지체계, 지지적인 상담 개입, 근거 기반 미술치료적 개입, 지지체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상담 경험 후의 상담자로서의 변화는 대체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성소수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좀 증대되었고, 상담자 사질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가 되었고, 내담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살펴보면 성소수자 내담자의 특성으로 내담자, 그러니까 일반 스트레스에 대해 성소수자 스트레스가 있고 상담 공간조차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내담자를 이해한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운동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함으로 고립되고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거부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큰 혐의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이 성소수자의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자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수자 상담자의 어려움인데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무력감이 크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들이 호소 문제가 사회 구조와 관련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적인 개입 방법으로 트라우마 재경험 예방을 우선으로 한 개입, 다양한 이론과 기법의 통합적 접근이 전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트라우마 재경험 예방을 우선으로 한 개입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의 통합적 접근은 성소수자 상담이 일반 상담과 별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도 또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담을 통한 내담자의 변화로는 자기 수용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의 증진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등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내용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상담을 받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그 상담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상담자의 윤리를 준수하고 의무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 상담자로서의 자기 점검 및 성찰하기가 전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것과 상담자가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상담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엄격한 윤리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어휘는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 방법 및 상담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요. 성소수자 상담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며 상담 매뉴얼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